자, 이번 시간에는 수식 입력하고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셀에서는 수식을 입력할 때 얘가 숫자를 그냥 입력을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뭔가 계산식을 위해서 이걸 입력을 하는지 알려주려면 항상 처음엔 등호 표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등호 없이 입력을 하면 문자 또는 숫자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수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등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입력한 후에는 엔터 또는 탭키 있죠. 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눌러서 완료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이 엔터를 치거나 탭을 켰을 때 결과값으로 표시가 되고요.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란에는 수식의 내용이 그대로 표기가 됩니다. 수식에 입력되는 내용은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자, 그걸 셀 주소라고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런 연산자, 숫자끼리의 계산이 들어갈 때 뭐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형태의 연산자들 또는 함수 이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주소를 넣을 때는 대문자랑 소문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 A건, 소문자 A건 상관없이 소대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넣어주면은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입력할 때는 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괄호는 항상 여는 만큼 닫아주는 이런 쌍이 맞춰지는 형식 있죠. 한 번 열었으면 한 번 닫아주고,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아주고 이런 형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볼게요. 등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피연산자, 계산을 당하는 이런 숫자나 셀 주소,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수식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 사이, 피연산자라고 부르고 그 사이에 연산자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넣고 엔터 또는 탭키를 눌러서 완료를 합니다. 피연산자 같은 경우는 숫자는 1 또는 3,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따옴표, 큰 따옴표 있죠. 자, 이걸 붙이면은 이게 문자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연필이라는 한글말도 들어갈 수 있고 영어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010 이게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이거를 따옴표를 쳐서 넣게 되면은 이게 문자로 인식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숫자나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이름, 자, 그거를 셀 참조 또는 셀 주소라고 불러요. 자, 셀 참조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 위에 있는 요 A, B, C, D 그리고 밑에 있는 1, 2, 3, 4, 5, 5, 6행 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시급이라는 거는 A 1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라는 거는 B 1셀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급여라는 거는 C 1셀에 들어있어요. 자, 5,000원이라는 값은 A2셀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과 행에 각각 알파벳 숫자를 조합해서 걔 이름을 명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1셀 누르세요 하면은 A1셀을 클릭하고 B2셀 누르세요 하면은 B2셀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작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2셀에 5,000원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5,000원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A2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2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B2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중복해서 다른 수식을 그 안에 또 넣어줘도 됩니다. 자, 안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괄호를 쳐서 또 다른 수식, 뭐 또 다른 함수, 자, 이런 것들 다 중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차례대로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 쓰이는 산술 연산자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요거는 많이 본 모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곱하기는 요 별표를 사용을 해요. 우리 특수문자 중에서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 자, 이걸 쓰면 곱하기라는 뜻이고요. 자, 나눗셈은 자, 여기 슬래시 모양. 물음표랑 같이 있는 요 슬래시 모양. 자, 이걸로 나눠주고 퍼센티지는 백분율을 뜻하고요. 요 거듭 제곱은 요 여러분 이모티콘 같은 거 쓸 때 웃음 표시할 때 썼던 이런 모양을 해주면 거듭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은 여기 문자 보면은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5 플러스 4, 5 마이너스 4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백분율 곱할 때는 뭐 50%뭐 이런 식으로 곱해주겠죠. 곱하기 자, 거듭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입력되는 수식이고 실제로 셀에 표시되는 값은 이 결과값으로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과값은 이 오른쪽 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몇 가지를 같이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연습용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트 1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그 워크 시트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있죠. 자, 요걸 눌러주면은 시트가 새로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없애고 싶을 때는 이 시트에다 대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삭제 눌러주면 자,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트 1을 하나만 만들어서 지금 방금 말했던 수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호 표시는 반드시 넣어줘야만 얘가 수식으로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값을 뭐 1 더하기 2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수식 입력줄과 자, 여기 칸에 똑같이 뜨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다. 자, 그러면은 숫자 3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5-1이다. 그러면 이걸 엔터를 쳤을 때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수식을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수식이 원래대로 보이고요. 혹은 저 위에 있는 자, 수식 표시 입력 주기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줄에서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엔터를 계속 치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2의 4승 자, 16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자형을 볼게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자랑 비교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B1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연결해주는 자, 그걸 문자를 사용해 볼 건데 먼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따옴표를 쳐서 입력을 했을 때 얘가 문자로 표기가 되고요. 자,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자, 얘를 연결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킴이라는 거를 두 가지, 요 단어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가운데다가 연산자 AND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미스터 킴 자, 이렇게 붙여져서 나오죠. 자, 비교 연산자도 한번 볼게요. 자, 비교 연산자를 볼 때는 얘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의 형태로 구분을 해줘요. 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이 5보다 큰가? 자, 3이 5보다 클까요? 자, 아니죠. 그래서 false라고 나오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부등호를 뭐 이런 식으로 쓴다. 3이 6보다 작거나 같은가? 자, 그러면은 자, 맞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라는 표기, 다르다라는 표기는 조금 색다를 거예요. 부등호가 같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어서 이게 다르다라는 모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 입력하기에서 체중 조절 결과표를 한번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이름별로 뭐 몸무게 조절하는 뭐 이런 운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몸무게 조정이 얼마나 됐는지 자, 그 변화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량 전과 감량 후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을 때 자, 이 값을 감량 후인 62에서 예를 들어 83을 뺐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수식 배운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자, 마이너스 21 이렇게 뜹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97, 마이너스 97.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셀의 주소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값을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변화량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 3셀에다가 두고 등호 표시 먼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셀의 주소를 입력을 할 건데 셀 주소명은 여러분이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근데 클릭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등호를 넣은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원하는 셀을 클릭을 하면은 C3 하면서 지금 원하는 셀에 있는 값이 연동이 된다라는 표기로 파란색으로 지금 같이 들어갔죠. 자, 여기다가 이어서 마이너스 넣고요. B3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연동이 되면서 83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쓸 거예요. 자, 이대로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자,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 누가 더 편리하냐? 2, 3셀에 있는 요 마이너스 값. 자, 요거 셀 주소를 이용해서 나온 이 마이너스 값을 제가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볼게요. 자, 값이 제대로 들어갔나 볼까요? 자, 값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빨간색, 파란색 글씨가 제가 셀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그대로 따라왔어요. 자, 엑셀의 특징은 제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자동 채우기로 완료를 하면은 그 패턴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셀 주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치 기반으로 얘가 연동을 시켜줄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형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얘를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같은 값이 복사가 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주소의 편리함은 연동이 돼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감량을 성공했는지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기준이 지금 뭐냐면 2kg 이상 체중 감량을 했으면 성공이라고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자, 등호표를 넣고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변화량인 3에 있는 이 값이 자, 2kg보다 크다. 자, 2kg보다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딱 부등호가 맞겠죠. 플러스로 변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true 아니면 false로 결과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자동 채우기 할 때 여기다가 숫자에다가 놓고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게 차이가 있죠. 자동 채우기 방식은 반드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모서리에다 대고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2kg 이상 감량한 애들이 true라고 나와 있는 애들. 자, 그래서 false라고 된 거는 0kg에서 0.5kg 정도 감량한 친구들만 지금 실패했다라고 나왔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뭐 눈으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엑셀이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죠. 네,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사를 했던 게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뭐 팝업 버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복사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자 또는 그냥 숫자로만 구성된 거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식 형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요. 자, 수식 형식으로 돼 있는 애들은 제가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면 얘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얘가 위치 기반으로 이동을 하는 애였기 때문에 지금 얘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끼리.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 왔더니 자, 지금 3칸을 이동을 했죠, 거의. 자, 4칸을 이동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계산값도 여기서부터 4칸을 이동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복사하거나 붙여 넣을 때 이런 거는 좀 신중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은 같은 값을 넣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홈 탭에 있는 붙여넣기에서 자, 이렇게 숫자만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좀 같이 볼게요. 자, 컨트롤 C에서 숫자 붙여넣기. 자, 이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원본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요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붙여 넣는 방법을 선택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위치 기반이 대체 뭐냐, 어떻게 변형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셀의 참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는 요 상대참조라는 기능이에요. 요 상대참조의 특징은 자, 그냥 A1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그 셀 주소를 사용을 했을 때, 자, 얘를 좌우로 복사하면은 그만큼 똑같이 이동하고요. 상하로 복사하면은 행만큼 똑같이 이동을 해서 주소가 똑같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위치 그대로 기반으로 위치를 반영해서 그만큼 두 번 이동하면 두 개씩 주소가 바뀌고, 뭐 밑으로 두 번 이동하면 또 밑으로도 두 번씩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참조. 자, 얘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얘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A랑 1, 요 셀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줄 거예요. 자, 달러 표시를 붙여주게 되면은 고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시켜도 얘의 주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칸으로 이동을 하던 간에 이 값을 그대로 가져가라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얘를 양쪽에 붙이지 않고 한쪽에만 붙였다. 그러면 이제 한쪽만 고정하라는 소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A1셀 중에서 알파벳 쪽에만 붙어 있다. 열은 무조건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1이나 이렇게 행 주소 앞에 붙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행만은 절대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얘를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달러 표시, 자, 요거를 숫자 4에 있는 거 Shift 키 이용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F4 키를 눌러서 여러 번 변형을 시키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 또는 혼합 참조의 형태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적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실습에서 지금 두 번째 상대 절대 혼합이라는 칸으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는 지금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제가 각각 다른 수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는 그냥 B2셀로 되어 있고요. 자, 절대 참조라고 되어 있는 란에 눌러보면은 자, 얘가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수직 입력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B랑 2셀 둘 다 앞쪽에 절대 참조가 붙어 있고요. 자, 혼합 참조는 그 중에 한 군데만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행에 있는 값을 고정을 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자, 얘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가 아래만 가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상대 참조의 경우는 자, 얘가 하나씩 이동할 때마다 안에 들어가는 계산식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가 같이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절대 참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절대 참조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자, 변함이 없죠. B2셀이라는 곳에 고정이 돼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쉬워요. 자, 이번에 혼합 참조를 볼게요. 자, 혼합 참조는 이행에 있는 요 값은 그대로 두되 자, 이동할 때 요 열에 있는 값은 변화를 시켜도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를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이 값이 자, C 값은 B에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1만큼 변화한 게 C죠. 자, 근데 이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D로 이동을 했을 때 자, 얘도 이행은 그대로 있는데 C 값이 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D로 이동이 됐어요. 자, 얘는 2로 변화가 됐고 F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대 참조랑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밑에 있는 상대 참조라고 써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상대 참조를 사용했을 때 얘가 아래, 위,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대 참조로 곱하기식을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5%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자, 얘는 A9셀이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B9셀이에요.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A10셀이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쪽 한 번씩 이동한 B10셀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잘 익숙하게 해두세요. 이걸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참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참조의 활용은 자,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이 값을 다 다르게 쓰는데 한 가지의 값은 무조건 고정을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환율이 1,200원이고요. 단가가 지금 25,000, 3만원, 35,000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단가를 자, 원의 값을 달러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이 B15셀에서 B14셀을 나눠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2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20.8에서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류가 뜹니다. 자, 이 오류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 잘못된 값으로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를 왜 잘못됐느냐 확인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위에 있는 빈칸을 사용했습니다. 자, 밑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위에 있는 빈칸을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 1200원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얘가 이동하면서 값을 이동을 시켰어요, 같이. 자, 그럼 걔를 고정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고정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B14셀이죠. 자, B14셀을 고정을 할 때, 자, 여러분 앞에다가 달러 표시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을 해서 F4키를 눌러주면은 한 번 눌렀을 때는 양쪽이 다 생겨요. 절대 참조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한쪽에만 생기고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다른 쪽이 생기는 혼합 참조로 변형이 돼요. 자, 그럼 다시 누르면 원형으로 돌아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눌러서 양쪽을 다 고정한 다음에 채워볼게요. 자, 이 값은 변하지 않는 1200원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채워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값이 제대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수식이 이상하면 더블 클릭해서 그 수식의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혼합 참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혼합 참조의 지금 시급과 시간에 따라서 자,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시급을 구할 건데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급이 시간 곱하기 시급 4,000원입니다. 그죠? B19 곱하기 A20 이 형태로 들어가요. 자, 이 형태로 들어갔을 때 얘를 자동 채우기로 완성하면은 또 오류가 뜹니다. 그죠?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칸이 되게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늘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값이 지금 제대로 된 값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입력했다라는 뜻입니다. 봤더니 80하고 16만 원의 값을 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을 120시간이라고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를 고정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A20셀, 얘는 무조건 고정이요. 절대 옆으로 가더라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 고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B의 19셀도 한번 볼게요. 자, B의 19셀은 얘가 오른쪽으로 한 번씩 이동을 하지만 19행이라는 요 값은 같은 행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요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맞나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확인해 봤더니 16만원, 32만원, 48만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예요. 밑에 있는 거는. 자, 얘는 뭐냐면 자, 혼합천조 두 번째 해서 지금 9구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9구단의 값이 2 곱하기 1, 뭐 3 곱하기 1,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9단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B27 곱하기 A28인데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은 이 값이 자,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오류가 나는 것도 있고요. 자, 이 값이 되게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하고 싶은 방법이 이 첫 번째 있는 셀만 여기 있는 거 절대 참조를 어디론가 고정을 해서 뭐 혼합 참조, 절대 참조 뭔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죠. 이제 뭔가 방법을 냈을 때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다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의 셀로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한 줄 한 줄 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여러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셀로 모두를 완성할 수 있게끔 완성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숙제를 해서 이 엑셀 파일을 낼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